네, 안녕하세요. 김나파입니다.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,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2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볼 종목은 DRTI라는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기술적 분석은, 보통 책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. 책에서는 안 나오고요. 제가 보는 보조지표를 통해 가지고 보는데 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.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 2분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5일선부터 121선까지 아마 거의 다 보실 겁니다. 이거 안 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. 추세 흐름을 판단하는데 후행하는 선들이죠. 이평선, 이동평균선입니다. 보통 이제 21선까지는 단기 이평선이라고 그러고 61선부터 181선까지를 중기 이평선이라 부르고요. 181선 이상을 장기 이평선이라 부릅니다. 저는 그 추세를 볼 때 장기 이평선을 보고 이제 매매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장기 이평선을 가지고 하는데요. 대단한 거라고 까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. 여러분들 1년선이 241선이죠. 121선이 반년입니다. 그리고 481선이 2년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가끔 보면 241선과 481선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. 요 선 두 개를요. 이 가운데 1년 6개월 선이 360일이 되는 거고요. 그죠? 그래서 요 선의 사이에다가 제가 세부적으로 선을 잘 일치되는 선들을 갖다가 좀 박아놨어요. 쭉 박아놓고 이 선을 가지고 저는 이제 중장기 추세를 판단을 하면서 매매 이용을 하곤 합니다. 자, 골드 크로스니 데드 크로스니 혹은 정배열, 역배열 이런 배열들까지 다 똑같아요. 장기 이평선, 단기 이평선, 중기 이평선 전부 다요.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DRTI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. 일단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꽤 많이 드렸어요. 그죠? 지난 11월 달에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. 한 서너 차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남북경협주를 볼 때 살아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섹터가 어디냐를 판단할 때는요. 각 섹터별 그러니까 철도 관련주, 그 다음에 개성공단 관련주, 그 다음은 농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자, 이런 각각의 산업별로 봤을 때 커다란 남북 경협주들 사이에서 거기에 대장주들이 있었어요. 기존에 그죠? 4월 달에 대장주들이 있었고요. 이 4월 달에 대장주들이 어디선이에요? 181선이나 241선 위에서 붙들어 매놓고 있는 종목들이 산 테마다, 살아있는 테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뽑혀져 나왔던 게 바로 이제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쭉 봐드렸을 때 어떤 종목이 나왔었죠? 아난티가 나왔었죠. 아난티와 함께 보시면 아난티가 181선에서 꽉 붙들어 매놓고 있어요. 그래서 금강산 관련주로는 아난티, 그 다음에 부산산업, 그죠? 부산산업과 그리고 DRTI, 그죠? 그리고 경농도 살아있었어요, 그죠? 경농도 살아있었습니다, 이렇게. 예, 종가상으로 잘 잡아주고 있었어요. 해서 종목들을 갖다가 추려서 보려면은 이 DRTI, 부산산업, 아난티, 그 다음에 경농. 근데 경농은 조금 좀 농업지원인데 남북경협에서 조금 좀 밀려나 있죠. 이건 지원 부분이라도 좀 틀립니다. 경협이 아니라 지원이죠. 자, 해서 철도나 아니면은 금강산 관련 개발. 근데 금강산 관련은 현대 엘리베이 밖에 없죠. 아난티랑 두 개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철도 관련주들인데 철도 관련주 중에서 이제 푸른 기술이 살아있고요. 근데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철도 플러스 알파로 이 키오스크 관련주로 움직였었죠. 그러니까
좀 틀려요. 그래서 제가 푸른 기술은 좀 제외했었고요. 그래서 요 위주로 해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, 당연히 또 이제 그 한국종합기술처럼 이런 것들은 좀 단발성이에요. 왜냐면은 조사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, 그죠? 예, 그래서 이 철도 관련을 갖다가 이끌어 갈 만한 섹터냐라고 했을 때, 그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DRTI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차트가 살아있네, 이게 아직 살아있다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241선 위에서 밑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. 위에서 있어야 돼요. 위에서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적어도요, 주도주군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. 주도주군에. 대장주는 못 되더라도 주도주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근데 제가 분석거래 뉴스 올려드렸잖아요. 예. 웬만한 거 시설들은 일단 그냥 그 복구라고 해야 되나요? 새롭게 어떻게 뭐 철기를 놓는다. 그 다음에 철도를 갖다가 투입한다. 그러니까 기차, 열차를 갖다 투입한다라기보다는 신호 제어 체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시스템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경협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. 지원이 될 것이다. 라고 나와 있잖아요. 이게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종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랬을 때 DRTI가 명분이 사실 뚜렷합니다. 자, 그러면 DRTI 같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어디에서 잡느냐. 원래는 요런 자리에서 잡는 게 맞아요. 그죠? 요런 자리에서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. 요런 자리에서 잡는 게 아니고요. 확실하게 지지해 주는지, 일단 181선 이탈했다가 올라타서 나올 때 요런 자리에서 잡아주는 게 맞는데, 근데 가장 원래는 조금 더 안전한 걸 노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 추세, 이 양봉의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진 걸까요? 여기까지 이어진 걸까요? 아니면 여기까지 이어진 걸까요? 여기까지 이어진 걸까요? 제가 볼 때는 이 양봉 하나 있죠. 24%짜리, 종가랑 20%짜리요. 요 양봉의 추세는 지금 현재까지 ING라고 볼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. 왜냐면은 이 양봉 이후에 큰 양봉이 안 나왔어요. 그죠? 큰 양봉이 안 나왔습니다. 그러면 저 시세의 첫 자락에서 요 양봉이 첫 시세다. 시세의 첫 자락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을 갖다가 판단할 때 이 양봉에 살아있다. 이 추세가 살아있다. 이 단기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요것과 함께, 자, 요게 올라탈 때 흐름이 뭐죠? 주봉이죠.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때 마지노선은 뭡니까? 10주선이잖아요. 그죠? 이 10주선을 제가 깔아놓은 거거든요. 10주선에서 이탈만 하지 않으면 산 거예요. 그죠? 10주선에서 이탈만 하지 않으면 7,400원 정도네요. 7,400원 정도. 요 정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. 요 정도. 요 날 탁 찍어주죠. 예, 요 정도 자리가. 그러면 여기서 가느냐 안 가느냐, 도대체 왜 안 가느냐. 보통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장기 이평선 패턴에서요. 저점 5,000원이죠. 5,100원, 5,000원이라고 대충 보고요. 5,000원에서 얼마입니까? 9,000원까지 올랐어요. 5,000원에서 9,000원까지 올랐다는 건 80%거든요. 그럼 80% 정도 상승한 다음에 80% 정도 상승한 다음에 기술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? 예, 조정이 나온다.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단기에 80% 정도가 최저점 대비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80에서 120% 정도 상승이 나온 뒤에 조정이 나오면은 어디를 보느냐 말씀드렸죠. 말씀드렸습니다. 항상 말씀드렸습니다. 60분봉을 보시라고 항상 누차 말씀드렸습니다. 자, 보시면은 60분봉에서 어떻습니까? 흐름이 180분선 타고 오르는 게 정확히 보입니다. 그쵸? 그러면은 매수는 어딥니까? 자, 이게 부분 정배열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분봉에서.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? 예, 어려우실 거예요. 처음 보시는 분인데 자꾸 보면은, 반복해서 보면은, 아,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. 혹은 전에 그 블로그의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제가 카페 운영했을 때 카페 회원님들은 어느 정도 다 알아들으시고 계실 겁니다. 그 부분 정배열 패턴은 560분선이 가장 위에 있는데, 이 560분선에서 180분선과 216분선이 통과할 때쯤,
예, 해서 이게 완성형이 나오거든요. 그동안 주가는 장기 분선, 일봉에서 똑같고요. 위로 돌파해서 위에서 돌리면서 180분선과 216분선 혹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봉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181선과 216일선이 561선을 관통할 때까지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한 번쯤 더 기회를 줄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제대로 지지받고 반등하면은 그때 잡으면은 그게 최적의 매수 시점이에요. 이 자리에서 내가 어디서 여기서 못 잡았으면 혹은 여기서 못 잡았으면 7,000원 안팎 7,000원 안팎이 아니죠. 6,000원대 중후반이죠. 정확하게는 6,000원대 후반 6,000원대 중후반에서 못 잡았으면 여기서 잡으면 살 떨리죠. 가네 마네 말이 많습니다. 근데 이걸 기술적으로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어요. 한 번쯤 더 주고 그죠? 180분선이 이렇게 이제 관통을 하죠. 골드크로스가 나옵니다. 216분선이 요 붉은색 선이에요. 요게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3, 4일 내로 560분선을 갖다가 관통을 할 겁니다. 요때쯤 해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맞고 혹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맞고 뭐 요렇게 갈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맞고 그냥 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서 또 받치고 매수한다. 받치고 매수해도 되긴 돼요. 받치고 매수해서 뭐예요? 여기서 손절해버리면 됩니다. 근데 그러지 말고 확실히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잡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우고 가면은 됩니다. 이거에 대한 기본 가정은 뭐죠? 예, 여기 양봉, 이 양봉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. 이 방식으로 취해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서 이런 종목을 갖다가 공략하곤 했었어요. 자,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리고 관통한 후 아까 부분 정배열 패턴 오랜만에 설명드렸죠. 예, 그 패턴 나오고요. 그리고 또한 그 저점 대비 80에서 120%그 사이 상승이 나오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옵니다. 그리고 센 애들은요. 예, 요렇게 옆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죠. 그때는 60분봉을 보면 됩니다. 30분봉이 아니라 60분봉을. 자, 요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. 예,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 방법도 찾을 수 있고, 혹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기만 이탈하면 나는 일단은 버리고 도망가야지. 라는. 아니면 여기에서 잡으신 분들은 일단 단기 추세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, 예, 일단은, 좀 버렸다가 좀 밑에서 사야지. 라는 식의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대아티아에 대한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